자, 60K까지는 일단 안착한 이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바닥이 잡히려면 특정 조건은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이라는 것은 EMA 선을 봤을 때, EMA 선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또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전 매물대를 먹어가는지 일단 긍정적인 건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건 60K를 넘어서는 이 종가상으로는 못 넘었지만 딱 종가상으로는 60K 그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오늘은 60K 위에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위에 넘어서야 될 이런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여기서도 또 있고 여기서도 또 있고 여기서도 또 있죠. 게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66K라는 이 벽에서 또 EMA 선과 마주치기 때문에 이런 구간처럼 곧바로 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베팅하지 마시고 흐름에 맞게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렸든지 간에 다시 살아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맥점들 또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봉 상황에서는 62.2K 이 이상까지 올라와야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62.2K라는 이 가격 위로 못 올라타는 순간 계속해서 이 밑에서 유지가 되는 순간에는 위로 올라도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또는 내려가도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 62.2K에 대한 이 주균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요즘 시장에 너무나도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일단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60K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STH 그리고 MVRV STH라고 해가지고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손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1이면 평균적으로 본전이고 1보다 높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수익권입니다. 1보다 낮으면 손실 상태죠. 그런데 현재 수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0.816 이 수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단기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9%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들어서 이번에는 오르겠지 하면서 들어온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붉은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0.85 그 이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2018년 이때도 바닥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의 바닥이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2년 이 FTX 붕괴 당시에도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걸 좀 반복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 그냥 손절하고 떠나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흔히 항복, 캐피툴레이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STHSOPR입니다. 현재 수치는 0.99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SOPR은 실제로 손익을 확정해서 매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1보다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 손실을 확정하면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MVRV가 아프다. 이걸 보여준다면 SOPR은 결국 손절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즉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절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손절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파생시장 상품에서는 미결제 약정, 즉 오픈 인터레스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레버리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 정말 조용하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에서는 롱과 숏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이 한번 결정되는 순간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현물 투자자들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던지고 있고, 파생상품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크게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강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바닥이네요. 무조건 바닥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단 아닙니다. 이 지표가 0.85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이 바닥인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일정 구간, 이 구간에서는 머무르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사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고 그 이후에는 장기 투자자와 기관들의 매집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가격 하나보다 ETF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지 그리고 고래들의 이 온체인 움직임이 바뀌는지를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19%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있는 상태 이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 이 상태에서 기관 자금이나 ETF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면 지금의 이 좁은 박스권 엄청나게 좁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박스권은 끝나고 위든 아래든 생각보다 훨씬 큰 방향성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포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기관이 들어오는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던 게 대략적으로 3%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질 때에도 2%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그 전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올라가는 파동이 나왔든, 이런 반등 파동이 됐든, 내려가는 파동이 됐든,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지금 장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변동성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제가 이런 타점들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50K 부근에서 수급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위로 튈 흐름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니까 딱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쌓아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확정 짓는 순간 그건 사기꾼이죠. 저는 확률 높은 자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보이는 자리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저도 손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손절이 날 때가 있는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률 높은 자리만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계속해서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손실이 정말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장세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한번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냥 청산당해요. 청산당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현물 기준으로는 내가 1BTC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물려도 10% 물려도 20% 물려도 이거는 탈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존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기준으로는 방향성 한 번만 틀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서 내가 롱 잡았다면 그냥 털리게 됩니다. 그런 자리들은 결국에 공략하다가 여러분들의 자산만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들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정말 흐름이 꺾일 것 같으면 그거는 칼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단기적으로만 롱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구간까지 한번 먹었던 거죠.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한번 먹었었는데 그 뒤로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괜히 이거 수익 났던 거 다 토해낼 바에는
그냥 들고 있는 이 수익금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왜? 지금 사람들은 많이 손절을 하면서 그리고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많이 떠났다는 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터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들만 공략을 하더라도 결국에 수익은 조금씩 따라올 겁니다. 저도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날 자리들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겠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익절은 또 칼같이 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내가 기준을 삼고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뭐 관점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당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아니다. 일단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들어오시고 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만 일단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